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녀입니다. 리바이벌 오디오, 벌써 많은 스토리들이 쌓여가고 있는 브랜드죠. 아틀란테 라인업이 전부 컬러를 새로 바꾸고 출시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알던 그 월넛 마감에서 에보니 마감으로 아주 짙은 색감을 변신한 신제품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일부러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이 리바이벌 오디오의 국내에서 첫 리뷰를 촬영했던 그 아틀란테 5가 딱 2년 전 2012년 9월, 그러니까 2년 전 10일 전쯤에 이 제품의 리뷰를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치 뭐 2주년처럼 됐는데 저는 이 제품 처음에 샘튜브에서 촬영했던 그런 스토리도 생생합니다. 직접 그날 현장에 직접 보신 분들은 더 잘 기억하시겠지만, 앰프 시청회를 했는데 매칭 스피커가 마침 새로 막 들어온 아틀란테 5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회에 온 분들이 앰프보다는 처음 보는 이 스피커에 시선들이 더 많이 갔던, 아틀란테 5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음악을 많이 들어온 분들은 아틀란테 5 소리에 짧은 시간에 쉽게 빠져들어갔던 그런 이유가 충분했던 제품이었던 거죠. 이 리바이벌 오디오는 프랑스 회사죠. 독일 국경에 있던, 옛날에 프로이센의 땅을 뺏긴 그 알자스 로렌 지역,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그 무대가 된, 거기에 회사 본사가 있어요. 처음에 동네 이름을 보는데 그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022년 초에 설립이 돼서 그해 오디오쇼에 출품되고 그해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온 거예요. 꽤 빠른 속도로 알려졌다는 것도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죠. 리바이벌 오디오는 시작부터 좀 스타덤에 오를 만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일단 사운드와 설계가 그랬지만 이 제작자 운영자, 우선 이 제품의 설계자인 다니엘 이몽은 필립스부터 알텍 시절을 지내서 다이노 오디오의 그 주요 프로젝트들, 그 주피터 랩스 시절 그 2016년 제품들, 그 모든 설계를 주도했던, 그래서 유명했던 인물이고, 또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 제킬리, 이분은 다이노 오디오 부사장님이었죠.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이 두 분이 만든 회사고, 그 결과로 이 수없이 중첩된 이 스피커들에 대한 생각과 현 시점에 반영이 되어 있는 이상적인 스피커, 그리고 스피커를 잘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나 어떤 경험들이 잘 응축이 돼서 그렇게 생겨난 회사예요.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은 레트로풍으로 디자인을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 사운드를 어느 지점과 스타일로 설정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세심하게 접근을 한 그런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설계를 맡은 다니엘 이몽은 이 모든 드라이버 유닛 제조를 자사에서 직접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유닛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요만큼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부분이야, 이런 부분을 그대로 투입을 시켰어요. 그렇게 만든 유닛의 어떤 결과물은 비싸지가 않아요. 이분들의 어떤 경험치가 이런 최신의 유닛을 만들면서도 가격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애를 많이 쓴, 또 애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가격을 낮추게 만든, 이런 것들이 이 제품을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는 그런 일반 오디오파일들이 좋아하는 어떤 사운드 스타일과 이런 것들의 맨 외곽에는 실제 현장의 사운드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잘 블렌딩 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피커의 디자인은 외주를 줬어요. A&A 쿠어렌이라는 회사에. 그 스타일 자체가 레트로 디자인이란 말이죠. 이게 독특하게도 딱 육면체인 그런 약간 빈티지틱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육면체일 뿐이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디자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닛 전체 중간에 살짝 상감으로 이게 서로 다른 문양으로 살짝 줄이 들어갔다든가, 그 위에 리바이벌 오디오의 로고를 음각으로 판 그 위치와 디자인, 그리고 이 정면 배플의 외곽선을 띠 모양으로 음각으로 파들어간 그런 디자인들, 이게 그냥 빈티지 디자인하고는 조금 다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빈티지 디자인 같지만 거기에 세련미를 강조한 최신의 디자인이 숨어있는 그런 격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구조와 디자인에서 최신의 하이엔드 스피커들하고 경쟁할 만한 사운드를 이끌어낸 비결은 역시 유닛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자사 내부에서 제조까지 하기로 결정을 한 그런 유닛 제조 기술에 있는데, 그 제작 비결은 그 소재와 구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부터 보면 12인치 우퍼, 트위터 미드레인지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렇게 배열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 면에 이렇게 세 개가 쭉 수직으로 배열된 구조, 이런 것도 살짝 클래시컬하죠. 근데 맨 아래쪽에 12인치 대형 우퍼를 둔 거,
사실 요 베풀 면적에 비하면 큰 구경의 유닛입니다. 이렇게 큰 유닛을 배치를 해서 베이스가 상위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와 위화감이 없게 설계를 했다는 거. 그 비결은 그 진동판 재질과 전후간에 운동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이 진동판 재질이 현무암 분말이 들어갔어요. 소위 BSC라고 하죠. 바살트 샌드위치 콘스트럭션이라고 해서 그 현무암 분말을 도포한 격자 모양의 진동판하고 가운데 코어 진동판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 한 겹을 더 댄 이런 샌드위치 구조로 얇고 가볍게 동작을 하지만 펄프콘처럼 천연 성분의 그런 느낌을 주되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볍고 단단하게 움직이게 만든 현무암 전체를 도포한 게 아니라 그걸 분말로 만들어서 배합을 했다는 거. 사실은 이게 그 아탈란테 시리즈 그 다음에 좀 넓게 보면 리바이벌 오디오 전체 사운드의 핵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제작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이런 재질로 안정적으로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전후간 운동을 할 때 비대칭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이 10인치 우퍼가 동작을 하면 뒤쪽에 생기는 공진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 베이스 트랩을 둔다든가 흡음재를 둬서 그 다음에 미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저음에 원래 음원에 없는 그런 베이스의 어떤 부스팅이나 잉여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방식을 쓰는데 이 아탈란테 5에 쓴 다니엘 이몽의 방식은 그런 비대칭으로 뒤로 오면서 똑같이 반사가 되지 않게 소멸되는 그런 구조로 12인치 우퍼의 후면을 만들었다는 거. 소재와 구조, 이거로 12인치 우퍼가 내는 베이스 해상도를 해결해냈다는 게 이런 6면체에서도 이 10인치 우퍼의 묵직하고 깊은 저역과 부스팅이나 잉여 에너지가 없는 그런 아주 단정한 베이스가 나오는, 그냥 쉽게 말하면 베이스가 구현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한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절반, 아래쪽 절반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를 보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는 똑같이 패브릭 돔인데 RASC라는 코팅을 해요. 이게 자사에서 개발한 특수 재질 코팅이고, 일단 바깥쪽을 그렇게 코팅해 놓고, 일단 3인치 미드레인지는 안쪽에 이게 또 독특하죠. ARID 플러스라고 그래서 내부에 유닛처럼 생긴 또 필터를 또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미드레인지, 3인치 미드레인지 후면에서 생기는 에너지는 이걸 또 너무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상쇄시키지 않고 필터를 통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여과되게, 그렇게 해서 좀 더 생생한 미드레인지를 구현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한 게 또 놀랍습니다. 1인치가 조금 넘는, 정확히 1.125인치 트위터에는 BCD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뒤쪽에 짧게 말하면 백 체인버 댐핑의 약자인데, 트위터는 뒤쪽을 밀폐시켜서 만든 그런 댐핑 방식, 지나치게 강하지도 마냥 부드럽게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설정한 아주 생동감 있으면서 이 디테일한 부분을 리얼하게 현장감을 내는 이런 트위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꽤 큰 자석, 자력이 큰, 그리고 구경도 큰 꽤 강력한 자석들을 동원해서 이런 걸 해결하고 있고, 그 자석 수치나 유닛의 구조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귀를 통해서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이 에보니 버전으로 돌아온 아탈란테 5 이참에 또 오랜만에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죠. 오늘은 이 수입사 사운드 트레이드의 메인 시청실에서 자사 라인업으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나서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smile can't disguise the look of love is saying so much more than words could ever say. And what my heart has heard, well, it takes my breath away. I can hardly wait to hold you, feel my arms around you. How long I have waited just to love you now that I have found you. 이 수입사인 사운드 트레이드가 워낙에 브랜드들이 특히 저 굵직굵직한 매지커나 이런 브랜드들도 많기 때문에 시청시를 꽤 신경 써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잔향 특성이나 이 사이즈도 아주 적절하게 잘 세팅하신 것 같고, 앰프도 여러 개 있지만 오디아 플라이트, 오늘 FLS1하고 4 이 조합으로 들었는데 확실히 자사제가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아틀란테 5를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사운드. 앰프의 등급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아틀란테 5에서는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 그런 스피커 특성이 좀 있지만, 지금 이 조합의 소리에서도 아마 아틀란테 5를 처음 듣는 분들도 야, 이 소리 좀 이게 뭔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 에보니 마감은 박스를 뜯은 지가 불과 하루밖에 안 된 거의 새 거예요. 그래서 뭐 에이징하고 뭐 이럴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갖지 않고 그냥 새 거인 채로 그냥 시청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새 거라서 소리가 아직 좀 어색하거나 제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소리가 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시간을 일정을 다시 조정해서 촬영했을 텐데, 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소리는 좋아지겠지만 그 원래 내고자 하는 소리의 대부분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청을 했습니다. 확실히 에보니 마감이 되고 보니 이 느낌이 좀 달라요. 약간 좀 밝은 월넛인 체리톤의 저 월넛 마감의 오리지널은 뭔가 밝고 청량한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이 에보니 마감은 뭔가 이 얘기들이 좀 깊은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 이게 참 스피커의 컬러 자체가 이렇게 다른 느낌을 준다는 것도 이게 좀 오디오의 또 재미 중에 하나죠. 다니엘 이몽이 한 말인데, 이게 클래식하고 뭔가 좀 고전적인 느낌을 주는 레트로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운드 자체도 그렇겠거니 하고 짐작을 하지 말라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니엘 이몽이 리바이벌 오디오에 대해서 한 얘기 중에 스피커는 과학이 만든 예술의 극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앰프보다 좀 더 많은 역량들이 발휘되어야 그렇게 실제 소리에 가깝게, 리바이벌 오디오는 사운드의 목표 자체가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내는데 목표가 있고, 앰프나 이런 전자기기들보다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 소재와 구조 그리고 전기 이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복합이 돼서 완성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스피커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소리가 음색과 어떤 음향을 즐기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걸 구현해 줄수록 그게 좋은 스피커다. 그래서 이런 6면체 디자인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가장 가깝게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게 그게 리바이벌 오디오, 특히 이 플래그십인 아틀란테 5를 통해서 이 리바이벌 오디오가 들려주고자 하는 소리는 거기에 목표 지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지나치게 현장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음악의 재미의 많은 부분들을 좀 상쇄시키고 지나치게 좀 사무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현장음이 아니고, 음악의 어떤 재미와 감성들이 살아 숨쉬는, 그리고 묵직한 무언가가 몰려오는, 이건 음악을 많이 들어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딱 그 지점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를 배합하느냐, 이 블렌딩에 대한 기술, 이게 참 경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순한 기술을 가지고는 전체를 완성시킬 수 없는, 그래서 이 관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바이벌 오디오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경험치와 기술, 이 둘의 조합이 만들어낸 그런 완성품,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틀란테 5를 다시 오랜만에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들었을 법한, 클래식 음악을 처음 들었었던 그런 몇몇 곡 중에 하나인 아주 기본적인 베토벤의 합창, 그것도 2악장 같은 이런 곡을 들어보면 빰빠람 빰빠람 땅따당,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아찔함, 그리고 그게 관념적인 그런 낮은 저음이나 다이나믹스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실제 소리에 가장 가까운 그런 베이스, 바닥을 강렬하게 때려내는 그런 실제 소리에 가까운 이런 음향, 이런 걸 느끼게 해주고,
그러고서 음악이 점점 악기수가 늘어나면서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그 작은 음부터 큰 음으로 그리고 악기수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늘어오는 크레센도 그렇게 하다가 짱 하고 터지면서 그 합주가 계속 이어져가는 사람의 그 감정이 쭉 치밀어 올라오게 고조시켜오는 이런 능력은 아틀란테 5가 가장 잘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현장감과 리얼한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들도 존재해요. 이보다 훨씬 비싼 스피커 중에는. 하지만 그 스피커들조차도 지금 아틀란테 5가 저 아래서 마치 이 에보니 마감같이 묵직하고 짙게 이렇게 쭉 들이워오는 그런 저음의 핵이 깊은 이런 느낌까지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아틀란테 5에서는 그런 핵 깊은 베이스 위에 실제 악기 소리의 음색들이 끊임없이 피어나는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스피커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관악기가 쫙 끼쳐오는 맑고 밝은 그런 울림, GRP 올스타 빅밴드가 연주하는 이런 곡의 그 광채와 이 나른함, 이런 음은 제가 보기엔 주로 저 미드레인지, 이 호응 모양으로 생긴 미드레인지, 그리고 뒤쪽에 ARID 플러스 필터가 들어있는 이 미드레인지가 주로 작용을 많이 하고 그 안에 이제 베이스가 꿈틀거려주는 이런 소리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나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트럼펫이 이렇게 강한 음을 쨍 하고 낼 때 그 쨍하는 소리를 즐기는 과정에서 살짝 거칠어지는 그런 느낌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원래 녹음이 그런 줄 알고 들었다가 어느 날 이 시스템에서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그게 리얼하게 들린다. 그 스피커가 바로 아틀란테 5예요. 이 리바이벌 오디오 제작자들이 그 원래 소리는 그렇게까지 나야 되라는 그런 목표 지점을 조금 더 까다롭게 두고 그 소리를 내려고 계속 뒤에다 필터도 만들고 자석도 큰 거 붙이고, 그러니까 음의 강도는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소리에 거칠고 왜곡된 부분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자체 공장 내에서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반복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느린 빅밴드 재즈 곡의 그런 포만감과 함께 그 리얼한 악기 소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판한 넓은 배풀에서도 구현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곡에서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12인치 우퍼를 가진 3웨이 광대역 스피커에서도 역시 사람 보컬을 들으면 그게 또 가장 또 리얼하죠. 이 여자 보컬이지만 대역도 꽤 넓은, 왜냐하면 이 아래쪽 대역에 베이스도 있고 기타 건반, 관악기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이 총합으로 일체감 있게 나오려면 작은 스피커, 아주 컴팩트하고 작은 스피커들이 사람의 어떤 이미징을 선명하고 리얼한 입체감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유리하지만 낮은 대역의 이런 앰비언스들, 뭔가 사람을 채워오는 이런 포만감, 이런 것들은 또 없단 말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건 그런 포만감과 저음의 깊이 위에 사람의 모습이 리얼하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 사실 저희가 오디오 파일들이 가장 바라는 이런 보컬 곡에서의 어떤 품질인 거죠. 지금 트리엔테 우스트라이스가 부르는 룩 오브 러브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곡에서도 미드레인지의 어떤 생동감은 잘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저음은 저음대로 낮은 대역의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높은 대역에서의 그 세부 묘사가 트위터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곡의 전체적인 어떤 생동감은 미드레인지가 역시 주도를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높은 품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2년 열흘 만에 다시 들어본 아틀란테 5 에보니 마감, 새로 출연한 이 에보니 마감은 전 아틀란테 시리즈 이제 벌써 3, 4, 5 세 모델에 다 적용이 되는, 곧 전 모델이 에보니 마감으로 출시된 모습을 같이 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플래그십인 아틀란테 5로 수입사 시청실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무척 반갑기도 하고 에보니 마감이 주는 또 새로운 어떤 모습, 그래서 바뀌는 또 음악에 대한, 똑같은 곡을 들어도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을 같이 좀 나눠봤고요. 이 스피커를 처음으로 나도 아틀란테 5 또 에보니 마감을 보니 또 느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어, 이런 분들은 좀 더 눈여겨보시고, 아틀란테 3나 4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참에 에보니 마감의 5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혹은 심지어 월넛 마감의 아틀란테 5를 갖고 계신 분도 나도 쌍둥이 같이 월넛 하나 에보니 하나 이렇게 두고 싶다, 이런 분들도 한번 노려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스피커고요.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이렇게 두시면 되잖아요. 네, 하여튼 아틀란테 5는 들을 때마다 감동을 주는, 그리고 독특한 세계가 있는 스피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틀란테 5 신제품, 아틀란테 5의 에보니 마감 신제품 같이 들어보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